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보통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볼 때면 매번 ETF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심지어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수 추종 ETF 투자를 추천했죠. ETF라는 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추종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만 해도 500개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ETF의 추가적인 장점도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ETF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소액으로도 고르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펀드처럼 하루에 한 번씩만 움직이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일반적인 펀드들보다 운용 보수, 운영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ETF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앞에는 브랜드명, 뒤에는 상품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단기 채권은 코덱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단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2차전지 관련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름만 보셔도 대충 어떤 주식들에 투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면 원하는 ETF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금융을 검색,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국내 증시를 클릭하시고 ETF를 클릭하시면 준비 끝!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쭉 나오면 앞에서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이 많은 ETF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중간쯤에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이한 메뉴가 존재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모아둔 메뉴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눈에 띕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입니다. 미국 주가 지수인 S&P 500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국내 시장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상품이 있고 미국에서는 VOO라는 ETF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ETF 투자 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ETF 투자 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및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ETF를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운용 보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떼어가는 세금으로 나누죠.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국내 ETF와 해외 ETF를 비교해서 어떤 ETF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거래 수수료의 경우 사용하시는 증권사마다 다르겠으나 대체로 국내 ETF가 해외 ETF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증권사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수익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고를 때 거래 수수료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살펴보실 환전 수수료는 해외 ETF에 투자하실 경우에만 존재하기에 분명히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시거나 ETF를 매도하시고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왕복 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위해서 환전을 자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해외 ETF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주식 열풍이 불며 다양한 증권사들이 이벤트로 환전 수수료 역시 대폭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전을 자주 하실 필요 없이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ETF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해외 ETF나 국내 ETF나 거의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운용 보수이며 투자하실 ETF를 고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TF도 자산운용사에서 관리하는 금융상품이기에 운용 보수는 일종의 관리비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용 보수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ETF 가격에 반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시로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있고 운용 보수가 연 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S&P 500이 1년간 10% 상승한다면 예시의 ETF 가격은 9%만 상승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운용 보수는 매일 반영이 되기에 절대 피해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운용 보수가 낮은 ETF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 예시처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과 미국 ETF인 VO의 운용 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인 타이거 미국 S&P 500의 운용 보수는 연 0.07%이고 해외 주식인 VO의 운용 보수는 연 0.03%입니다. 즉 운용 보수 측면에서 VO가
2배가량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단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운용보수가 더 낮은 VO를 선택하시는 게 보다 유리한 투자가 되겠죠. 이제 ETF 각각의 운용보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ETF의 경우 네이버 금융을 활용할 것이고 네이버 검색창에 원하시는 ETF명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증권 정보라고 뜨는데요. 볼드체로 적혀있는 ETF명을 클릭해 줍니다. 우측에 펀드 보수라는 작은 글씨가 있으며 이 ETF의 경우 운용보수는 연 0.07%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etf.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운용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원하시는 ETF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며 저는 VO를 입력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펀드 리포트 아래 검색하신 종목명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뜬 화면에서 스크롤 약간만 내리면 우측에 서머리 데이트 라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운용보수를 뜻하는 expense ratio를 찾아주시면 되며 VO는 연 0.03%라고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용은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이며 주식 매도 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로 나뉘죠. 국내 ETF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ETF에서 배당금,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15.4%의 소득세가 붙게 되며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자동으로 지급된 상태에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가 또 발생하죠. 국내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은 모두 금융소득으로 잡힌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ETF도 살펴봐야겠죠. 해외 ETF도 따로 거래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역시 국내 ETF와 비슷하게 15%의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을 해주는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총 수익의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 후 22%의 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비용은 약간 복잡하죠?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ETF에서 발생한 수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해외 ETF가 더 유리합니다. 반면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 국내 ETF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는 더 저렴하죠. 다음으로 상황별 ETF의 선별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ETF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도 해외 상장 ETF들의 운용 보수가 국내 ETF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만 해외 주가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국내 ETF가 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환전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해외 ETF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국내 ETF들보다 세율은 높지만 금융소득세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ETF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